안녕하세요. 미드 나이십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거에서 조금 이어서 서피스의 단점, 장단점,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업무 환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한 번쯤 이 서피스를 말하면서 한 번쯤 얘기를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서피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확장성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노트북들에 적어도 한 3개 정도 되는 USB 포트는 가지고 있어요. 웬만한 스마트북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3개 정도의 USB 포트, 그리고 뭐 1개 정도의 HDMI 포트,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외하면은 쓸 수 있는 게 없죠. 진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단점으로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USB를 한두 개 정도 꽂고, USB 하나에다가 마우스를 꽂고, 하나에다가 뭐 키보드를 꼽을 거고, 하나에다가 외장 하드나 뭐 무슨 파일 옮길 때 하는 걸 꼽는다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무선 충전하는 패드를 꽂아서 이렇게 놔두는 편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 마우스 포트가, USB 포트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 브릭 같은 경우에, 어제 보여드린 그런 브릭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 회사에 물량이 없어서 그 브릭을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자리에 있는 것만 놔두고, 이제 제가 다른 사무실 갔었을 때는 거기에 이제 브릭이 없는 자리가 있었어서, 브릭이 없는 자리에 앉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뭐 제가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일단 모니터가 좀 여러 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게 막 짜증이 났었는데, 결국 브릭을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 부분은 확장성. 근데 브릭을 제외를 하고 또 말할 수 있는 확장성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바로 하드의 용량입니다.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하드 용량이 256기가예요. 크다면 크고, SSD로 달려있으니까 크다면 크고, 업무용으로는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PDF 파일이나 뭐 100메가, 200메가짜리 그런 영상 파일들도 간간히 봐야 될 때가 있고, 이런저런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기에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용량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게 가능하게 해줄까? 왜 이 나라 애들은 전부 다 이걸 사용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게 클라우딩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클라우딩 시스템이라는 거. 이메일이라는 것도 뭐 클라우딩 시스템에 기초를 하고 있고, 뭐 세계적으로 뭐 이런저런 클라우딩 시스템, 클라우딩이 확장이 되고 있다, 클라우딩이 뭐 다음 세대 먹거리다, 그런 일들을 많이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원드라이브라는 걸 사용을 해요. 원드라이브가 뭔지는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딩 서비스예요. 그냥 하드에 들어가서 뭐 디스PC 안에 있는 그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그 아래 원드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 회사 측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저한테 준 거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원드라이브를 1테라씩 줘요. 이거는 진짜 회사별로 다를 거예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테라를 줘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메일 용량을 얼마나 줘요? 다른 데서? 제가 한국에 있는 회사에 있을 때는 이메일 용량을 막 처음에 한 500메가, 800메가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기가급으로 올리긴 했는데,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거지만 뭐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리고 다른 미국 회사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메일 용량이 80기가고 원드라이브, 그러니까 클라우드 드라이브죠, 그 용량을 1테라를 줘요. 회사의 이메일 용량이 1테라라는 게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신지, 다들 그렇게 쓰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던 회사 기준으로 하면은 그거는 되게 상상이 안 되는 용량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나 그런 거를 우리들은 감당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거 외에 또 약간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이 비싸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줄까? 상대적으로 인프라를 갖춰놓기만 하면은 뭐 노트북이랑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주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돼요. 켄싱턴 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뭐 다른 회사를 가서 여기에 내일 출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한국 같으면은 그런 사무실 내에서의 분실 사건 그런 게 일어나 일이 잘 없었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잘 없었는데, 그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고 알고 계시는 그 뭐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뭐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거기에 노트북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없어질, 사실 뭐 제가 뭐 한두 달 회사를 다녀본 생각으로는 노트북이 없어질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노트북을 놔두고 갔다가 제가 그런 이유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같았으면은 어떤 미친놈이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노트북을 훔쳐갔어요. 그러면은 회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게 진짜로 내가 일하는 사무실 안에서 일어나서 누가 들어와서 훔쳐간 거면 켄싱턴 락을 했건 안 했건 회사에서 아마 해주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해주잖아. 한국의 그 좋은 점이 그 정도는 좀 처리해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막 그래 훔쳐갔지만 내가 그래서 네가 뭐 부주의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회사에 도둑이 들어서 그걸 가져간 거니 내가 우리 회사 측에서 하나 더 사줄게. 그냥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데, 여기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제가 볼 때 약 95%의 확률로 제가 물어내야 돼요. 뭐 뭔 소리야? 너 회사 기기를 뭐 그런데 왜 놔두고 왔어? 막 약간 그런 이미지예요. 물론 사람이 들어와서 데스크탑 같은 걸 들고 다니지는 않고요. 사람이 들어와서 막 뭐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나 데스크탑은 공용이라는 생각이 있고, 이거는 되게 개인용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이 챙겨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미국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그러면 확실히 휴대성이라는 게 한국보다 훨씬 중요해지겠죠. 왜냐면 저는 다니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거의 한 반 이상의 사람들이 노트북 전부 다 회사에 놔두고 다녔거든요. 그냥 두고 다녔어요. 또 거기까지는 뭐 그러고 싶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거 자체가 그런 클라우딩 서비스랑 이 가벼운 기기랑 조합을 이루면서, 클라우딩 서비스와 휴대성이 조합을 이루면 이거 자체는 정말 터미널이 돼버려요. 뭐 이게 터미널이 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회사에 뭐 100명, 200명 이상 직원이 100명, 200명 이상 되는 그런 회사에 있어 보면은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IT 회사가 아니니까 IT 팀에 컴퓨터를 들고 가요. 이거 고장 났어요 라고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은 IT 팀에서 접수를 해서 뭐 여분의 노트북을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자료들 날아가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어쨌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규모가 크진 않아서 컴퓨터 그 교체 신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받아가세요라고 해서 컴퓨터를 줬어요. 그동안은 뭐 내가 고장냈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컴퓨터 고장 났습니다. 그럼 바로 그냥 이거 줘요. 근데 이 회사도 그런 규칙이 되게 강력한 편이에요. 모든 자료를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된다는 규칙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편인데, 그렇게 해서 줘버리면은 제가 전에 있었던 컴퓨터랑 아무런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그 삼성의 데스크탑을 사용하기 전에도 삼성의 데스크탑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그 진짜 몇십 기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날렸거든요. 당연히 제 불찰이에요. 그걸 백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회사 돈으로 그것도 샀어. 회사 돈으로 외장하드도 샀는데, 원래는 1, 2주에 한 번 정도는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거의 한 4, 5개월에 1년에 3번 했어요. 1년에 3번. 그러다가 그렇게 고장이 나버렸으니까, 또 사람이 당연한 게 최근의 자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날려버렸는데, 이 회사도 그렇고 미국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자료를 저장하지 않고 개인 컴퓨터에 저장을 하는 거 자체를 기피해요. 기피를 한다는 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네는 이거 걸리면은 개인 컴퓨터에 진짜 개인적인 자료를 빼놓고,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진짜 검사까지 하는 일은 잘 없겠지만 진짜 개인적인 자료를 빼놓고 어떤
회사의 자료를 갖다가 저장을 했을 때 걸리면은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는 퇴사다.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요. 되게 잔인하죠. 되게 무서워요. 뭐 컴퓨터에 내 자료를 저장했다고 퇴사를 해. 근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엑셀 프로그램 막 작성을 하면서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이거를 네트워크 드라이브에 올려서 작업을 하느니 내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끝나고 나서 올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라는 걸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이, 이거는 MS에서 나온 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거고, 그 윈도우즈 10과 거기에 있는 원드라이브도 MS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잘 콜라보가 돼가지고 완전 일반 드라이브처럼 사용이 돼요. 이거 좀 호환성에 있어서의 단점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구글 크롬을 상대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막 뭐 하면은 뭐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 뭐 윈도우 10 다른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다 윈도우 10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니까 윈도우 10 다른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막 구글 사용하려 그러면은 뭐 구글보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가 더 안전한 브라우저입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뜨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그 비슷한 게 좀 있어요. 그게 서로 구글이랑 안드로이드랑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걸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원드라이브로 보내면은, 이걸로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테더링을 하거나 와이파이를 잡아서 뭐 똑같죠. 그래서 원드라이브에 올리게 되면은 바로 되게 잘 올라가거든요. 근데 구글로 사진을 한 10장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사진을 한 10장 찍어서, 휴대폰은 오늘 제 갤럭시 쓰니까 10장 정도 찍어서 원드라이브로 딱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서 항상 한두 장이 실패를 해. 뭐 항상 한 90%의 확률로 한두 장이 실패를 해. 그게 일부러 서로 좀 이렇게 견제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드웨어를 MS가 만드니까, 뭐 MS가 설계를 하니까 구글이 이길 수 있겠어요? 거기서? 못 이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구글 넥서스를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것만으로는 이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받쳐주는 것 자체가 클라우딩 시장의 성장과 정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서 진짜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클라우딩 서비스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서 계속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클라우딩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저는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뭐 말도 안 되게 크게 뛰어들어 있더라고요. 아마존에서 그 다음 거를 이제 클라우딩 시장에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까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다시피, 이런 구글 서피스, 구글이 아니죠, MS 서피스 같은 게 되게 한국 회사에서 진짜 노트북을 보급해 주는 것만큼 여기서 미국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곳에서는 서피스를 보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가능하게 한 첫 번째는 일단 인프라, 그리고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장비가 조금 더 비싸도 되는 그 환경,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고급 그 비싼 컴퓨터들을 써야 되는 그런 작업군들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이나, 물론 당연히 회사 내에서 처리를 당장 해야 되는 거면 비싼 컴퓨터를 사주고 그런 부서도 따로 있기도 하죠. 근데 부서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아웃소싱을 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뭐 미국 문화에서 잘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되게 특화돼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직접 이거를 사용을 한다, 그래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제 말씀드린 그런 도킹 스테이션이랑 이것만 잘 만들어줘서 그런 생태계 환경을 구성을 하는데 내 돈이 안 들어간다면 진짜 사용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회사에서 하는데 나는 조금 남들과는 다르게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회사에서 노트북 값 정도는 대준단다, 그러면 저는 추천 안 할래요. 이거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굳이 내 돈 하나도 안 들여가도 되는 거를 돈 100만 원 들여가면서 회사 일하는데 쓸 필요는 없잖아요. 노트북 그냥 어차피 회사에다 노트북 두고 다닐 거고, 들고 다닐 거 아니면은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맨날 이걸 들고 다녀야 된다, 뭐 왔다 갔다 저처럼 진짜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 인프라까지 사달라고 하세요. 도킹 스테이션이랑 키보드랑 펜까지 사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이거 가벼워요. 진짜 가벼운 거 뭐 좋지. 가벼운 거는 뭐 어떻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되게 큰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이걸 들고 다녀야 되는 환경이다 그러면 이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결론을 짓자면은 이게 인프라가 갖춰졌고 이런 어떤 곳에서나 인터넷을 접속을 할 수 있고 모두들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을 안 하고 오피스 365, 오피스 온라인이라는 웹 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게 정말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회사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 전체가 변한다면은 아주 사용할 만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랩탑을 쓴다면 그냥 노트북을 사용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사준다 그러면 무조건 사달라 하세요. 인프라까지 그 도킹 스테이션이랑 키보드랑 펜까지 사달라고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너무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이랑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현실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신뢰도가 갈 수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 그런 기업들이 껴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냥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